포트 안에 성장주가 많다라고 하면 한 부분에서는 저 PBR 중에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쪽은 저는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갈 종목이다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음봉이 나올 때 항상 매수를 하라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주전자재료 좀 봐주세요. 이 말씀은 뭘까요? 질문이 전망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대주전자재료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좋아서 대주전자재료도 아까 보니까 꽤 오르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렇죠. 흐름이 괜찮은데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저항을 좀 돌파하는 흐름에서 보면 오늘 이제 시가를 딱 상승 출발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시키는 흐름이고요. 앞에 이제 전고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시세가 거래 대금이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요 앞에 전고점까지는 저는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돌파한 이후에 뭐 연속성 있게 이제 쭉쭉 가주느냐 아니면 한 차례 흔들다가 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으로 매물대가 두터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제 한 차례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좀 훨씬 많이 터져줘야 돼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한 500억 정도 나왔고 지금 500억 정도인데 이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할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한번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앞에 물량을 갖다가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에서 음극재 관련 종목들 뭐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오늘 아까 좀 보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좀 올라오던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항 자리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여기 전고점이 얼마지? 93,400원 정도 되는데 300원 요 구간까지는 일단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거기 이제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여기서 오늘 하루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월달 고점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평단이 좀 낮으시다면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만약에 요 돌파 이후에 조정 눌림이 나오는데 한 84,500원 정도까지 나온다면 그때는 뭐 평단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님, 삼성생명 지난 저점과 고점이 공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 기본 물량 정도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타이밍으로는 저도 뭐 생명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체 포트 구성을 생각을 하는 게 생명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보기는 해요. 오늘은 좀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는데 우리가 저 PBR 관련해서는 6월에 이제 뭐 상법 개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거는 하나의 변수인데 긍정의 변수 시나리오랑 부정의 변수를 말씀을 드리면 긍정의 변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속세에 대해서 감면, 그러니까 좀 줄여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능해서 이 두 개를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진행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을 할 수 있어요. 당장 삼성그룹도 그렇고 한화, SK는 애매합니다. 이 두 개 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시 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져서 보험법 개정까지 같이 나오면 베스트거든요. 그 부분의 전제 조건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놓고 하나씩 개연성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 우선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를 계속 봐왔고 봐오던 시점보다 주가는 올라오기는 했으나 우리가 포트 안에 성장주가 많다라고 하면 한 부분에서는 저 PBR 중에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쪽은 저는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생명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이런 흐름의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는 다음날 반등이 나와서 5일선까지의 반등이 시세를 먹겠다라는 관점인 거거든요. 여기서 새롭게 위로 시세를 뻗어가는 거를 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 보시면 이게 이평선이 후행선이긴 하지만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이 5일선이 아래로 꺾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계속 올라가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일선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선과 5일선의 이격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만들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가가 11선을 계속 지켜내면서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깼다라는 거. 그러면 최소한 21선까지의 눌림은 이평선 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요거를 좀 길게 보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구간에서의 그 어떤 매도해야 되는 신호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징조는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로 보고 저점 매수를 들어간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기관의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요 조정이 끝나고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님, 케어젠 드디어 마이너스 탈출했는데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오늘 17%가 아까 보니까 급등하던데. 어제 지분 관련해서 하나의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주총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안 같은 경우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목 뒤에 또 다른 종목 하나를 같이 볼 텐데 여기에서 케어젠이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이 탑업인 출자 현황 중에서 케어젠이 아모레퍼시픽이랑 한국콜마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전에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아모레 그룹 같은 경우가 케어젠의 지분을 샀어요. 이게 조금 재밌는 상황인데 그게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케어젠이 작년에 초에 그리던 그 그림 부분이죠.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봐오다가 뒤에 이제는 꺾은 단계였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약속되었던 부분의 프로지스테롤의 수출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적에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실제 뭐 중동이라든지 그런 국가에서 판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찍히는 흐름이 매 분기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3, 4분기는 그걸 전혀 못 보여줬어요.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성코퍼레이션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 부의안건이랑 다 더해진 부분이 제2호안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이 다른 종목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의안 정관 변경건의 주 내용이 소각 내용이랑 배당 관련 조항 정비라는 부분을 했어요. 우리가 기관의 세미나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자사주 부분의 소각 부분을 단행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로 뭐 현금이 있는 부분 120억은 이제 배당 관련해서 성향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우선은 이사회에 대한 의안으로 올렸고요. 그러면서 3월 28일에 주총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인 주주 친화 정책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감성코퍼레이션 또는 기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이제 주총에 대해서 의안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방향이 확실하게 좀 더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을 좀 잡고 들어간다라면 저는 해볼만 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구간이 단기 이평선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건 뭐 이평선을 얘기하면 후행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현대차가 여기서 시세를 이렇게 뽑아버린다. 그리고 고점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또 완전히 또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이격을 지금 좁혀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연 현대기아 자동차가 한 2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좀 급격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그러니까 시총이 가벼운 기업이 아니잖아요. 50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박스권의 지금 흐름인데 요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서 60일 이평선까지는 좀 들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괜찮은데 접근을 분할로 비중을 굉장히 적게 내릴 때마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벽종님, WCP 마이너스 15%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고민이시라고요. 이거 뭐 갑자기 이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갑자기 빠졌지? 이틀 15%가 빠졌어.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뭐 악재가 있었나? 이렇게까지. 별다른 건 없어요. 찾아보니까. 네. 기관이 좀 나간. 네. 아,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끝없이 이어져요. 뭐, 아직도 이렇게 물량이 많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네. 이게, 일단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구간에 놓여 있긴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39,000원짜리에서 쌍바닥을 만들었다가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요 상단의 매물대가 이제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틀 동안 빠졌는데 요거를 분봉을 우리가 4시간짜리 차트로 이렇게 보면요. 밑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날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요 시간대에. 그러면 지금 내려온 가격단이 지켜주고 있는 42,000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반등이 나올 때 뭐 짧게 보자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 V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어떤 그 사업 내용이라든지 기업 내용들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악재가 없다라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 보시고 이걸 손절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23년도 예상 매출액이 3천억에 그 영업이익이 469억인데 1월 달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 측에서 제시한 게 올해 매출은 성장이 한 30%까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20%까지. 그러면 한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뭐 충주 공장의 그 작년 4분기 그 뭐지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이쪽에서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매출로 잡힐 것이다. 이건데 요 이슈가 혹시나 틀어졌나?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기사로는 안 나오는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빠질 이유가 있다면, 올 2분기서부터 그 매출의 1분기서부터 적용이 될 그쪽에서 뭔가가 있나 했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의 가이던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네, 올해도 큰 성장을 할 것으로는 봐야 되는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조사를. 그런 관점, 일단 기업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지금 39,000원 계속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근데 일단 공모가가 6만 원이라. 근데 공모가는 네. 워낙. 하여튼 그걸로 믿고 있는데, 네. WCP.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리막은 지금 우리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막 전고체 이야기 나오니까 전고체 나오면 분리막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특별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긴 해요. 제가 정말 할 말들이 많은데 다음에 이거 한번 나중에 얘기해요. 그 네. 전고체가 지금은 막 이렇게 됐지만
이게 양산되기까지 이 시간이 27년 아니라 앞으로 10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전문가들도. 제가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꿈과 희망을 먹는 테마주입니다. 그냥 지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관점으로 어떤 분은 아유 이거 버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네. 요런 이유로 떨어질 때 사야 돼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다양한 이 시각. 판단은 이제 각자가 공부해 보시면서 정해야 되겠죠. 지금의 주가 가격대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띈다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또 얘기 드린 거 너무 많이 얘기 드리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였는데 뭐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20만 원짜리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에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지금 돌리는데 이게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의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또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뭐 트렌드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는요? 저는 짧은 매매 하시면 알테오젠이고요. 이제 경고 들어가 있는데 오늘 23만 원 정도 안 오르면 경고 이제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짧은 매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짧게 보셔도 되고 갖고 가셔도 되는데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역시나 경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재룡전기가 이렇게 된 상황 안에서 경고가 붙어서 잘 못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클도 뭐 단기에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 이제 경고 딱지 딱 뗄 때 좀 시세 날 수 있는 부분 갖고 가고. 포스코 퓨처엠 물타기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28% 항상 채택을 안 해준다고 불만을 터뜨리셔서 오늘은 당첨 중. 네, 마이너스 28%. 네. 와, 이게 좀 물타기 하기에 진짜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애매해요. 맞아요. 네, 여기서 물타기 하는 거는 여기 전고점 넘기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이 항상 추가 매수는 이렇게 앞에 전저점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돌리면서 단기 이평선 이렇게 수렴했을 때 정배열로 단기 이평선 들어가는 구간에서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뭐 저기 발바닥 각질이면 여기는 약간 발목 정도 되는 구간이고. 아이씨, 표현이 발바닥 각질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머리에서 팔아라, 왜 무릎에서 예. 팔아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좀 드리자면 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결국은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음봉이 나올 때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갈 종목이다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음봉이 나올 때 항상 매수를 하라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봉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흥분을 한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거슬러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음봉 조정이 나온다면 뭔가 이런 추세적인 관점이 이탈되지 않았을 때 음봉에서의 매수 그게 조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원이라도 우리는 좀 싸게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